도대체 왜 이렇게 당뇨가 우리한테 이 노화란 사람의 나이가 들어가면서 나타나는 생체의 표현. 장염은 소아에서 발생하는 세균성 감염 중에서 가장 흔합니다. 일단 여성의 갱년기는 폐경기, 만 50세를 면역이 건강하면 자연히 병에 덜 걸리고 안녕하세요. 건강보감 한의사 황만기 원장입니다. 오늘 강의는 10대 청소년 크론병에 대한 과학적인 한약 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려고 하는데요. 청소년들의 크론병의 특징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10대 청소년 크론병 환자들에게 주로 처방되는 한약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크론병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크론병의 정의, 크론병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부터 말씀을 드려볼까 하는데요. 일반인 분들에게는 아직도 생소한 질병 이름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요. 크론병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젊은 사람들을 침범하는 대표적인 질환이다. 일단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환자분들의 약 25% 정도가 만 19세 이하인 소아 청소년기에 발병하기 시작을 하고요. 성인분들의 경우에 있어서도 보통 20대에서 40대까지의 젊은 연령층에서 주로 생기는 특징이 있는 겁니다. 크론병을 이해하기 전에 우선 염증성 장질환 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먼저 파악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염증성 장질환은 영어로 IBD, Inflammatory Bowel Disease라고 통칭되어지는 이 개념이 조금 더 큰 개념입니다. 이 염증성 장질환의 하나가 크론병이기 때문에 염증성 장질환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염증성 장질환은 장관 내에, 즉 우리 몸의 위장관 내에 비정상적인 만성 염증이 호전과 재발을 반복하는 질환으로서, 즉 나아졌다, 안 나아졌다, 나아졌다, 안 나아졌다, 이렇게 이제 호전과 재발을 반복하는 그런 질환으로서 흔히 궤양성 대장염이라고 하는 질환과 크론병, 이렇게 이제 두 가지로 대표적으로 분류가 되어질 수가 있는데요. 아직까지 이 염증성 장질환의 명확한 발병 기전은 밝혀져 있지 않습니다. 유전적 이상, 면역학적인 이상, 여러 가지 원인들을 가설로 설정하고 연구를 많이 하고 있고요. 스트레스나 약물 이상 반응과 같은 환경적인 요인 같은 것들이 복합적으로 좀 관련이 되어 있을 것이다 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어쨌든 두 질병 모두 주로 젊은 연령대에서 많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먼저 이 궤양성 대장염은 직장, 항문 근처에 있는 직장에서부터 대장의 근위부로 이어지는 대장점막의 염증을 특징으로 하고 있고요. 점액이 섞인 혈변이 나오고, 그러니까 피똥을 싼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설사가 수회에서 수십 회, 그러니까 하루 동안 수회도 힘든데 수십 회 이른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얼마나 많이 힘드실지. 그리고 심한 경우에는 발열을 동반하기도 하죠. 오늘의 주제인 크론병은 구강에서부터 항문까지 위장관 전체에서, 아까 궤양성 대장염은 어쨌든 특정한 위장관의 부위에서만 발생하는데 크론병은 구강에서부터, 즉 입에서부터 항문까지 위장관 전체에서 발생을 할 수 있다. 이런 이제 부위적인 특징이 있고, 증상적인 특징은 복통, 배가 계속 아파하고 설사나 전신 무력감을 호소하기도 하고요. 체중이 쭉쭉쭉쭉 빠집니다. 그리고 항문 통증을 호소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기도 하는데요. 심한 경우에는 장관이 이렇게 협착이 된다. 스테노시스가 된다고 표현하는데 장관 협착, 그 다음에 장관이 이렇게 뚫립니다.
그래서 천공이라고 표현을 하고 농양이 생기기도 하고 누공, 구멍이 생겨가지고 이렇게 뚫리는 그런 상황들로 인해서 삶의 질이 굉장히 많이 저하가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반복적인 수술이 필요하기도 하다. 이렇게 일단 구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위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크론병은 입에서 항문까지 소화관 전체에 걸쳐 가지고 어느 부위에서든 발생할 수 있는 만성적인 염증성 장질환이다. 이렇게 일단 이해하시면 좋으실 텐데요. 궤양성 대장염과는 달리 염증이 장의 모든 층을 침범합니다. 그리고 병적인 변화가 분포하는 양상이 연속적이지 않고 뜨문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이런 특징을 또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대장하고 소장이 연결되는 부위인 회맹부에 그 질환이 발생하는 경우가 제일 임상적으로 흔하고요. 그 다음으로는 대장, 그 다음으로는 회장 말단부, 그 다음으로는 소장 등에서 흔히 크론병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병적인 변화가 회장하고 맹장에 같이 나타나는 경우가 한 반 정도가 돼요. 한 40에서 60% 정도가 되니까 가장 흔한 형태가 되고요. 소장에만 염증이 생기는 경우가 한 30% 정도가 되고요. 대장에만 크론병이 발생하는 경우는 한 10에서 25% 정도를 차지한다. 이렇게 일단 부위적으로 특징을, 차이점을 이해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크론병의 원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크론병의 원인은 아까 이제 발병 기전도 아직까지 잘 밝혀져 있지 않다 말씀을 드렸었는데 원인에 대해서도 아직까지 정확히 밝혀져 있지는 않지만 서구식 식습관과 같은 환경적인 요인이나 선천적인 유전적인 요인 뭐 이런 것들과 함께 소화관 내에 정상적으로 존재하는 미생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미생물들하고 공존하고 있는데 이 미생물들에 대한 우리 몸의 과도한 이상 면역 반응 또는 자가 면역 반응 때문에 발생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일단 추론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이 과민성 대장증후군이나 만성 장염과 이 크론병이 잘 감별이 돼야 됩니다. 굉장히 이 감별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데요. 실제로 증상적으로는 굉장히 비슷해 보여요. 그래서 만성 장염이나 이 과민성 장증후군으로 자칫 오해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크론병인 거를 제대로 조기에 인식을 하지 못하거나 투병 의지가 없어서 뭐 과민성 장증후군, 만성 장염 그거 뭐 시간 지나면 좋아지겠지. 수험생 생활 끝나면 대학 가면 좋아지겠지. 이렇게 이제 투병 의지가 별로 없고 인식을 잘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된 적극적인 치료를 받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흔합니다. 그런 경우 사실은 결과는 매우 심각해질 수가 있는데요. 한창 젊을 때인 20대에서 40대에 그 크론병의 합병증으로 대장암 진단을 받을 수도 있고요. 장에 아까 구멍 말씀을 드렸었는데 장에 구멍이 크게 뚫리는 장천공증이 생길 수도 있고 장이 이렇게 붙어버리는 장협착증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매우 이 감별에 주의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증상만 가지고 어설프게 전문가가 아닌데 자가 진단을 통해서 나 아닐 거야 이런 이제 너무 막연한 낙관적인 생각만 가지시면 이런 합병증에 오히려 더 많이 노출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증상이 좀 비슷하다 그러면 일단 크론병이 아닌지 여부를 꼭 한번 검사를 통해서 확인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이번에는 크론병 환자의 사회적 증가 추세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발표 자료에 따르면 대표적인 염증성 장질환이라고 할 수 있는 이 크론병 환자가 매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2010년도에는 한 12,700명 정도 수준이었던 환자 수가 2014년도에는 18,500명. 그러니까 5년 동안 45% 정도가 늘어난 셈이 되겠죠. 특히 전체 연령 중에서 10대 환자 수가 아주 가파르게 급증을 했는데요. 만 10세에서 만 19세 크론병 환자가 5년 사이에 55%나 증가를 한 거죠. 특히 크론병은 성장기 청소년들의 정상적인 성장 발달을 크게 저해할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각별히 주의해서 봐야 되는 그런 질환이다. 이렇게 꼭 염두를 해두셔야 됩니다. 사실 10대 청소년의 경우에 있어서는 오히려 조금만 더 신경을 쓴다면 크론병을 미리 잘 파악해낼 수도 있는데요. 10대 청소년 크론병은 성인 크론병하고는 달리 살이 급격히 많이 빠질 뿐 아니라
심각한 성장 저하, 성장 장애가 발생되는 매우 중요한 특징들이 있습니다. 또한 이 크론병을 앓고 있는 대한민국 청소년 중에서 약 55에서 60% 정도는 항문에 구멍이 생기거나 고름덩어리가 잡히고 항문이 이렇게 좀 찢어져서 새살이 돋아나는 이 항문 관련 질환이 동반해서 흔히 발생하기 때문에 보다 세심한 수반 증상 파악이 중요하다. 이렇게 이해를 꼭 해주셔야 되고요. 만일 청소년기에 키가 너무 많이 작고 체중 감소가 급격하게 있고 평소에 계속 자주 배가 아프다 그러고 설사를 너무 많이 하고 그다음에 특히 항문 질환, 치질, 치루 이런 것까지 생겼다면 우선 반드시 크론병 검사를 꼭 먼저 받고 나서 필요에 따라서만 수술을 받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궤양성 대장염과는 다르게 크론병은 수술 후에 재발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한번 수술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영양관리, 섭생관리가 굉장히 필요하다. 이런 부분을 꼭 염두를 해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10대 청소년 크론병의 특징적인 양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 10대 청소년들의 크론병은 성인 크론병에 비해서 예후가 별로 좋지 않습니다. 재발이 일단 굉장히 잘 되고 아까 제가 수술을 한 이후에도 재발이 좀 잘 되기 때문에 섭생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강조를 드렸었는데요. 재발이 굉장히 잘 되는 특징을 이 청소년 크론병은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일단 이해를 하셔야 되고 유병 기간이 상대적으로 훨씬 성인에 비해서 긴 만큼 최종적으로는 결국은 수술이 필요한 그런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리고 수술을 했다가도 재발도 잘 되고 합병증화도 잘 되기 때문에 어찌 보면 10대 청소년 크론병은 치료보다는 치료도 중요하지만 이 예방 그리고 초기에 나타났을 때 조기 발견 이런 것들이 훨씬 중요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염두에 두시면 좋으실 것 같고 잘 발견을 했다면 조기에 잘 발견을 했다면 집중적인 조기 치료가 꼭 필요하다. 이런 인식도 반드시 가져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10대 우리 청소년분들의 크론병 치료는 완치 개념으로 접근을 하시지 않으시도록 저는 보통 말씀을 드립니다. 완치 개념으로 접근을 하다 보면 너무 실망들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완치 개념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여러 가지 불편한 증상들 이런 것들을 하나씩 마치 도미노를 하나씩 쓰러뜨려 나가듯이 점점점 증상 하나씩을 완화시켜 나가거나 줄여 나가거나 감소시켜 나가고 질병 진행의 속도가 더 이상은 그런 속도로 나아가지 않도록 최대한 늦춰줌으로써 가급적이면 최대한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수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것이 청소년 크론병의 치료적인 특징이자 목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이번에는 크론병에 대한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한의학적 치료법을 좀 꼭 소개시켜 드려보고 싶은데요. 사실은 이 10대 청소년 크론병에 대해서 이 여러 연구자들, 여러 학자들이 굉장히 많이 연구를 하고 있는 그런 분야입니다. 굉장히 떠오르는 그런 분야이기도 한데요. 왜냐하면 이게 또 굉장히 난치성 질환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합병증화가 되면 굉장히 좀 삶이 많이 파괴적인 일상생활이 굉장히 많이 파괴되고 굉장히 힘들어하는 병증이기 때문에 많은 자원들이 동원이 돼서 열심히 연구를 하고 있는데 그래도 여러 가지 연구들 중에서 과학적으로 근거를 어느 정도 입증한 한의학적 치료법이 있다라고 하는 존재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경우가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과학적인 근거를 갖춘 한의학적 치료법이 이런 것들이 있다. 이 정도 근거 수준을 가지고 있다. 국제의학저널에도 SCI급 저널에도 이런 것들이 실렸다라고 하는 걸 저는 꼭 이번 시간에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최근 여러 의료 선진국들 영국이나 미국이나 독일이나 이스라엘, 중국, 일본 여러 이제 의료 선진국들에서 대부분 다 노벨상을 한 번 이상 탄 나라들입니다. 의학상이죠. 노벨 생리학상을 한 번 이상 탄 나라들인데 이런 여러 가지 의료 선진국들에서 대표적인 염증성 장 질환인 크론병을 보다 적극적으로 치료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양약과 한약을 병용 투약을 하면서 그러니까 양약만 쓰지 않는다는 거죠. 한약을 같이 병용해서 투약을 하면서
다각도로 증상 개선을 치료하고 있다. 증상 개선 치료를 시도하고 있다. 이런 이제 일반적인 상황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고요. 최근인 2016년도 2월 달에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에서는 염증성 장 질환에 대한 한약 치료라고 하는 주 제목과 부 제목은 체계적 문헌 고찰 및 환자군 분석을 통한 진료 알고리즘 탐색이라는 한의학 논문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 영국, 독일, 이스라엘, 캐나다, 미국 등지에서 시행된 염증성 장 질환에 대한 한약과 양약의 병용, 임상시험 결과를 메타 분석한 논문이다. 자, 메타 분석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논문들 하나하나들을 수백 개, 수천 개의 논문들을 다시 위에서 재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논문들의 질을 파악을 해가지고 좀 별로 효용성이 없는 논문이다, 과학적인 근거가 좀 약하다, 이런 논문들은 다 빼고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논문들을 다시 재분석을 하는 걸 메타 분석이라고 하는데요. 굉장히 과학적인 근거 수준이 최상위 레벨이다. 이렇게 일단 인식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어쨌든 이 중요한 논문들을 다시 메타 분석한 논문을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에서 발표를 했는데, 분석 결과 양약을 단독으로 사용했을 때보다 한약을 함께 병용해서 투약을 했을 때 크론병 환자가 관해 상태에 이를 확률, 그러니까 증상이 완치는 아니지만, 관해는 완치는 아닙니다. 하지만 증상이 어느 정도 풀어질 수 있고 어느 정도 몸이 좀 너그러움을 인정할 수 있는 상태, 그거를 관해 상태라고 표현하는데, 그런 관해 상태에 이를 확률이 크론병의 경우에 있어서는 무려 67%, 그리고 궤양성 대장염의 경우에 있어서는 22% 정도가 양약을 단독으로 사용했을 때보다 한약을 같이 썼을 때 통계적으로 더 유의미하게 높게 밝혀졌습니다. 더욱이 양약 단독 사용에 비해서 관해 유도 확률이 통계적으로도 매우 유의미하게 더 높게 나타났고요. 더 중요하게 제가 생각하는 것은 부작용 발생 빈도입니다. 자, 부작용 발생 빈도 또한 양약을 단독으로 사용했을 때와 비교해도 별다른 차이가 없었다. 이런 점이 굉장히 중요한 논문의 결론이다 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시청자분들 주위에 혹시 10대 청소년 크론병 환자들이 있다면 이런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특히 크론병은 양약과 한약을 병용 투약을 했었을 때 훨씬 더 관해율이 높아지는 과학적 근거가 이미 있기 때문에 가까운 한방의료기관 방문하셔서 꼭 한약 처방을 같이 병용해서 받으시는 게 그 환자의 삶의 질을 훨씬 더 높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말씀을 드려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려보겠고요. 이번에는 10대 청소년 크론병 환자들에게 주로 처방되는 한약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자, 우리 10대 청소년 크론병 환자들에게 나타나는 다양한 임상 증상들에 대해서 체질 개선 한약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대표적인 체질 개선 한약 4가지를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오령산이라고 하는 처방입니다. 오령산 제가 굉장히 많이 처방하고 있는 아주 애용 처방에 해당이 되는데요. 굉장히 효과가 좋습니다. 두 번째는 향사평의산이라고 하는 처방인데요. 평의산이라는 말 자체가 위장관 기능을 평화롭게 한다, 이런 뜻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일본의 의사 선생님들이 크론병 환자들한테 아주 많이 쓰고 있는 계비탕이라고 하는 처방이 세 번째 추천할 수 있는 크론병 환자들에 대한 체질 개선 한약 처방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번째는 삼령백출산이라고 하는 처방입니다. 어쨌든 지금까지 말씀드린 오령산, 향사평의산, 계비탕, 삼령백출산, 이렇게 열거해드린 면역기능 조절, 그리고 소화기 계통의 만성 염증 치료 한약을 통한 집중적이고도 지속적인 한약물 치료를 통해서 우리 10대 청소년기 크론병 증상의 개선은 물론 관해 유지에도 굉장히 커다란 임상적인 도움을 받을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한 한약 치료와 함께 침 치료 그리고 뜸 치료도 임상적 상황에 따라서 같이 병행을 한다면 우리 10대 청소년의 크론병 증상 개선, 관해 유도에 더욱 효과적인 체질 개선 치료가 충분히 가능하다, 이런 말씀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건강 Q&A 많은 분들께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그 중에서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저희 아들은 고등학교 2학년 재학 중인데 최근 복통과 설사가 심해서 병원을 방문했다가 크론병 진단을 받았다. 이런 이제 안타까운 사연인데요. 한창 성장기에 해당이 되는데 걱정이 너무 많이 됩니다. 크론병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보조적인 식이요법을 좀 소개해 주세요. 이런 이제 상담이 있었는데요. 크론병의 식이요법 어떤 것들을 통해서 조금 더 크론병을 보조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론병의 여러 증상들이 있죠. 그 설사, 변비, 복통, 뭐 구역질, 그다음에 체중 감소, 이게 다 먹는 거, 소화기관하고 관련이 있다고 여겨지는 환자분들께서는 특히 이제 청소년분들은 더 그렇겠죠. 부모님들께서 식사를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정말 많이 질문을 하시고 궁금해 하시죠. 그러나 질병이 어디에 어떤 양상으로 침범을 했는지에 따라서 음식이 미치는 영향이 조금씩 다 다르고 어떤 음식을 먹었을 때 그 나타나는 반응도 환자들마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크론병이면 어떤 식사가 좋아, 크론병이면 어떤 음식이 좋아, 막 이렇게 어떤 음식이 크론병에는 아주 뭐 안 좋아, 뭐 이런 걸 판단하기가 사실은 좀 조심스럽고 어려운 부분이 물론 있습니다. 어떠한 지침을 따르기보다는 환자에 따라서 자기에게 맞는, 본인에게 맞는 음식을 섭취를 하고 스스로 식사와 증상 사이에 이렇게 임상적인 상관성, 이런 관계들을 좀 잘 예의주시하면서 살피면서 이를 좀 기록해 두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어떤 음식이 나를 좀 불편하게 하는지, 장을 불편하게 하는지 파악을 할 수가 있겠죠. 어떤 특정한 음식 때문에 크론병이 생기는 것은 아니지만 염증이 진행이 될수록 자극적이거나 섬유소가 많은 음식보다는 부드러운, 가급적이면 부들부들한 그런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설사가 좀 심하다면 수분과 염분이 생각보다 많이 배출이 되기 때문에 이 수분과 염분이 부족하지 않도록 주의를 해준다. 이런 개념을 가져주시는 게 좋고요. 증상이 개선되면 2, 3일에 걸쳐서 한두 개씩 음식을 추가해서 먹어보고 증상이 악화되지는 않는지 좀 지켜보셔야 돼요. 그리고 만약 별다른 증상이 없다라고 한다면 2, 3일 후에 다른 음식도 좀 곁들여서 추가해서 먹어보는 방식으로 음식의 수를 조금씩 세심하게 늘려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보통 부드럽게 요리한 육류나 생선, 채소, 밥 또는 죽, 그리고 감자 같은 것이 이 크론병 환자분들이 드시기에 먹기에 좀 편하다고 이렇게 알려져는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영양분이 어떤 한쪽으로만 쏠린 게 아니고 고르게 포함되도록 섭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지방산이나 패스트푸드 섭취 증가와 염증성 장질환의 발생 사이에 이 상관성이 있음을 시사하는 연구 결과들이 있지만 음식물과 염증성 장질환의 발생 사이에는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명확하게 밝혀진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우리 청소년 크론병을 가진 청소년들 그리고 부모님들께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한 걸음 한 걸음 조심조심 그 음식들을 하나씩 체크를 하면서 수를 늘려가되 영양 섭취가 불균형하지 않게 한다. 이런 이제 총론적인 지식을 가지고 내 몸에 맞는 것들을 하나씩 이렇게 좀 섭취하는 것을 이렇게 좀 체계화를 시키실 필요가 있고요. 사실은 이 사상체질 의학적으로 이 크론병이 조금 더 호발하는 체질은 제가 임상적으로 봤었을 때는 소음인분들이 좀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청소년들도 10대 이하에서는 소화기계 허약아들이 이 10대 후반을 넘어가면서부터 이렇게 크론병이 있으면 얘는 결국 소음인이었었는데 결국 장이 약하다 보니까 이런 염증에 대해서도 굉장히 취약성을 보이는구나 이렇게 나중에 밝혀주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10대 이하의 아기들이 만약에 소화기관이 계속 탈이 나는 상황이 반복을 한다면 가까운 한의원에 가셔가지고 미리미리 그런 소화기계 허약 상태를 면역을 좀 안정시키는 처방을 통해서 면역 안정 처방은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그런 처방들도 많이 있으니까 어렸을 때서부터 소화기가 안 좋다, 예민하다
그러면은 크론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미리미리 한방 의료기관을 찾아서 정확한 체질 개선 치료를 미리 조기에 좀 받으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건강보감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은 10대 청소년 크론병에 대한 과학적인 한약 치료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청소년들의 크론병에 어떤 특징이 있는지, 그리고 10대 청소년 크론병 환자들에게 주로 처방되어지는 체질 개선 한약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었었는데요.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도 함께 하시면서 더욱 건강해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